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과 지지는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지요. 어떤 틀. 그렇기 때문에 이 청관과 지지의 관계라든가 또 그 청관과 지지의 글자들의 그 인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양 오행의 개념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녹아내지 않으면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관과 지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청관과 지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음양과 오행 그리고 그 음양과 오행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청관과 지지가 되기 때문에 주역하고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의 그 간지론 1장에서는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천지 사이 온 세상 우주에는 그냥 하나의 기로 꽉 차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의 기는 모든 온 세상이 다 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기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기로 꽉 차 있다. 이 세상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것이 음양으로 나뉘게 되고 또 그 음양에는 노소가 있으니 마침내 사상으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음양에 대한 것을 또 기에 대한 것을 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고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으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움직임은 양에 속하는 거고 고요함은 음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속에 노소가 있다. 노소가 있다는 것은 늙은 것과 어린 것, 오래된 것과 이제 새 것, 또는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는 움직임과 고요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음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음양에는 큰 음양과 작은 음양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엔 태극이라고 하나의 그 기로만 있던 것이 음양으로 이렇게 분화됐고 그 음양이 고요함과 움직임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노소가 있게 돼서 이것이 사상으로 나뉘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움직임이 극에 이른 것, 큰 것, 움직임이 왕성한 것, 그래서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태, 늙은 것, 그렇죠? 오래된 것, 큰 것,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움직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 이걸 노라고 하고 또 고요함이 극에 이른 것, 이것은 고요함이 고요하게 있는 것이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고요함이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 고요함이 너무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고요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간 것. 그렇죠? 이것을 노소라고 한다. 음양의 노소. 그렇죠? 그래서 노인 것은 움직임이 극에 이르고 고요함이 극에 이른 때를 말한 것이고 이것을 태양과 태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라는 것은 움직임이 막 시작 발동되는 거고 또 고요함이 막 시작 발동되는 그 사이이니 이것이 소음이 되고 소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돼서 이것이 곧 사상이라고 이른다. 네 개의 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의 움직임이 사상으로 분화된 것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섞이는 그 과정에서 토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켜 가지고 결국은 오행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으로 갖춰졌고 이 오행을 음양과 사상과 오행으로 나누어 보면 이것은 수는 태음이 되고 화는 태양이 되고 목은 소양이 되고 금은 소음이 된다. 그리고 토는 음양과 그 다음에 노소와 목화 금수의 충기로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양에서 노소를 넘어서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충기에 의해서 토가 만들어져서 오행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태극에서 이 태극 속에 있는 음양이죠. 이 태극이 이거는 이 태극은 이게 전부 다 태극이죠. 이게 다 태극이에요. 이 태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이 태극에는 음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 음양은 노소가 있다. 그래서 음의 노는 태음이 되고 양의 노는 태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이 너무 지극하게 고요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반전해서 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소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소양이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는 노로서 큰 태양으로 가서 더 이상은 더 커질 수 없는 상태까지 극에 이른 상태에서는 소음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한다. 표가. 그래서 태양, 태음, 그렇죠? 소양, 소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계절로, 현상적으로는 계절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 봄에는 다 죽었던 나무들이 가지마다 싹이 나오고, 그렇죠? 그 땅에서도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 봄을 목이라고 하자. 목으로 상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모든 만물이 다 무성해져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여름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모든 그 만물에서 땅 속에서도 고구마, 감자, 마늘,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뭐 사과, 배, 뭐 포도, 뭐 등등 모든 곡식들까지도 다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현상을 보고 금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은 꽁꽁 얼어서 얼음이 꽁꽁 어는 추위를 뜻하고 어둡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고요한 것을 그래서 수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나 서리로 얼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행 중에 물밖에 없으니 물을 겨울이라고 상정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중앙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 토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삼복더위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장하라고 한다. 여름이 길게 이렇게 갈무리 목화라고 하는 양기운을 화생토를 통해서 이 토가
잘 갈무리해서 금수라고 하는 음으로 전환시켜주는 뭐랄까 길로 치면 길로 치면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용마도와 신군악서를 보았듯이 중앙에 토가 있고 이렇게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사계절이 순환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태극 개념, 그 다음에 이 음양 개념, 이 사상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오행의 개념과 계절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고 뭔가 통찰하는 그러한 수양과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면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이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가 음양오행 속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과 어떻게 관계되어지는가. 자연현상에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이러한데 인간의 운명이 이런 음양과 사상과 오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이제 역법으로 60갑자를 만들어냈고 그 역법에 의해서 24절기를 통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60갑자에서 시작이 되는 천간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음양 오행에 치환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에는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또 화에는 병화와 정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양, 목은 목인데 양목, 목은 목인데 음목. 그쵸? 화는 화인데 이건 양화, 병화는 양화. 그 다음에 정화는 음화. 이렇게 같은 오행 속에 오행에다가 음양으로 나눠서 10개를 만드는 거죠. 아니 태극이 있고 사상이 있고 오행이 있으면 됐지 왜 식간을 만들어냈느냐. 그 이유는 이 오행은 본래 어디서 왔냐면 음양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오행 속에는 음양이 있다는 의미에서 식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에는 가불목, 화에는 병정화, 그리고 토에는 이렇게 무기토, 그래서 양토, 음토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 가을에도 경금과 신금으로 양금과 신금이 배속되고, 그 다음에 겨울 수에는 임수와 개수라고 해서 양수와 음수가 이렇게 배속되다 보니 오행이 음양을 갖추어서 십간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 십간을 가지고 이 자연 현상, 재반 현상 이런 것들을 추리해보는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양과 사상과 오행과 식간이 있으면 됐는데 왜 또 지지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죠.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도 이 이 세상이 음양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천간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의 음양은 하늘의 기후를 상징하는 거고 지지에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이 글자들은 땅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는 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하늘의 영향은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바로 이 땅이고 땅이기 때문에 이 지지에서 모든 기륭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지지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가불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운이 움직이면, 그렇죠? 움직이면 땅에서는 인월과 묘월이라는 것으로서 이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양이니 임목도 양이고, 을목이 음이니 묘목도 음인 거죠. 그래서 간목은 인월이라고 하는 입춘을 만들어주고, 을목의 기운은 묘월이라고 하는 경칩 절기를 현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병화의 기운이 움직이면 이파라고 하는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은 이때는 5월에 망종과 하지라는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지는 절기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초봄에 입춘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경칩 때는 뭘 해야 되고, 이파 때는 뭘 해야 되고, 망종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매년 흘러가는 그 시간에서 또 매월 또 1년 중에 또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또 하루에서도 또 60갑자가 돌아가니까 그 시간마다 하루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늘에서 그것을 땅에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입춘절기에 태어났느냐, 경칩절기에 태어났느냐, 이파절기에 태어났느냐, 그죠? 망종절기에 태어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육식갑자의 그 에너지로 이제 장축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로 넘어갈 때 바로 이게 펄펄 끓던 이런 그 화기운이 바로 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을에 곡식들이나 열매들이 다 말라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토라고 하는 이 기운이 화기운을 잘 수렴해서, 그쵸? 잘 수렴해서 이 이제 기토에서 뜨끈뜨끈하게 밥 뜸들이듯이 이렇게 푹 이제 양기운을 담아서 토해낸 게 바로 경금하고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지에서는 신월이라고 하는 입추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의 천간의 신금의 기운은 지지에서 6월이라고 하는 뭐예요? 백로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입추와 백로절기를 이어주는 것이 지지에서는 이 진술축미토죠. 그래서 이 진토는 여기 가불목이라고 하는 갑을인묘목이라고 하는 봄에서 병정사후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무기토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을 이어주지만 이 지지는 네 계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토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토가 두 개가 늘어나요. 천간에 두 개밖에 없는데 지지는 네 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이거든요. 그래서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사오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서 실제로 가을로 넘어가는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것은 이 미토가 조절을 해줍니다. 미토가. 그리고 또 신유라고 하는 가을에서 그죠? 그러니까는 신유가 아니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입추 쳐서 이 절기가 유금이라고 하는, 그쵸? 백로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를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술토죠. 술토. 이 술토가 여기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토는 여기서 사오미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서 신유술로 여기가 술토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추분에서 이제는
입동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임수는 입동절기를 이제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입동이라고 하는 이제 겨울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겨울에서 다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개수는 자월에 배속되는데, 자월은 여기서는 대설과 동지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자월에서는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 자월 동지가 끝나면 다시 봄이 오기 때문에 이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이 축토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월과 묘월이라고 하는 이 봄이 4, 5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은 진토가 작동을 하는 거고, 4호라고 하는 여름에서 이 가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미토가 작동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신유라고 하는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은 이 술토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자라고 하는 겨울에서 다시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축토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십간과 이 십이지지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명리학자들은 이것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이제 가까이 쓰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극에서, 음양에서, 사상에서 오행으로 분화된 것이고,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이 물질의 이 기운들을 가끔 망각을 하고 글자에만 이렇게 얽매여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근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